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한다면 가석방이나 선처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파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네, 황교안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경제 살리기와 연결된다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수들의 가석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가석방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해당되고요.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과 이선혜 전 상무, 그리고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재판이 계류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등 대다수의 기업 총수들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이런 비리 총수, 기업 총수들 뭐 선처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법무부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은 가석방하지 않겠다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했는데요.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총수들의 가석방 금지 원칙을 뒤집을 경우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기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피해자랑 합의를 했더군요. 네, 박 전 의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온 여성이 강원지방경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성범죄법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경찰은 출석 시한인 내일 모레까지 박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의 이 기업 총수 봐주기 안 하겠다 이런 공약도 파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측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선거 때 공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경기도 측은 남 지사가 도지사 선거 당시 약속한 120개 공약을 검토한 결과 2개 공약을 수정해서 보완한 한편 18개 사업은 아예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철회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 설립, 통합복지센터 운영, 경기도형 어린이집 선정 운영, 전월세 상한제, 수학 여행 시 안전요원 동반 조례 제정 등 18개입니다. 무리한 공약 강행을 막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애초에 현실성보다는 선심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약의 최종 철회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세 차례의 주민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성균관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른바 캠퍼스 간담회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한 주간 몇몇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학생 일부가 간담회를 위해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에 각각 강의실 사용을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불허 결정에 대해서 성균관대 간담회 기획단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교육의 공간 안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이 왜 교육이 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팀의 그 재건축 활성화 정책 이걸 추진하게 되면 뭐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현실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는 내년에 강남, 송파 등 강남 4개구에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재건축 대상 건물에 살던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늘고 앞으로 전세를 구하는 가구가 2만 4천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주하는 5천 가구까지 더하면 총 2만 9천 가구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전세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뭐 대응 방안을 좀 내놨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재건축 추진 현황과 주택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임대주택 9,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신규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서울시의 이 대응책이 전세 대란을 현재 방어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친일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 또 이 무슨 발언입니까? 친일파 청사는 소련이 내린 지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네, 이인호 이사장이 어제 전경련주체 역사 강연에 참여해서 친일파 청사는 소련이 내린 지령이었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러시아를 견제했던 서구 열강들의 합치된 의견이라며 일제 침략을 옹호하기까지 했는데요.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발언들을 공개하면서 이 이사장을 향해 자신의 역사관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면 이사장에서 물러나 학자로 돌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동영상으로 공개된 겁니까? 최민희 의원이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근데 원래 그곳이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네, 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기상청의 지진 계측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기상청의 지진 계측이 시작된 이후 경주 방패장 반경 30km 내에서 총 38번의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패장 인근의 지진 발생 횟수는 1980년대 3회에서 1990년대 9회, 2001년부터 10년간은 12회로 늘었고요. 최근 4년 동안에만 1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방패장 건설이 결정되기 불과 8년 전엔 경주 방패장 18km 거리에서 진도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원전 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 설계를 아무리 강화해봤자 소용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네, 이런 점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만 한수원 직원들이 이게 지금 원전 시설은 1급 뭐라고 할까요? 그 보안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컴퓨터망의 비밀번호를 외부 업체 인사들하고 같이 공유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한수원의 일부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내부 컴퓨터망의 접속 계정을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정들을 사용할 경우 1급 보안으로 분류된 전국 핵발전소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각종 대외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 계정들을 용역업체 측과 공유하고 심지어는 몇몇 간부급 직원들의 계정까지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훈령을 통해서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산업 스파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용역업체 통해서 뭐 정보 같은 비밀 정보 꺼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